예, 저희가 꼽은 1위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부터 이어진 백신 수급 논란에 정부 당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이 됐던 75세 이상 고령자의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화이자 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1억 5,200만 회 정도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증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 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조금씩 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아놓은 물량으로는 8일까지는 또 가능한가 봐요. 다른 추가 예약을 못 받고 있대요. 물량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화이자 부족한 서울 1차 접종 예약 중단. 이현정일. 네. 그러니까 화이자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거네요. 네. 제가 홍남기 부총리나 정부에 자꾸 발목 잡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 때 다 뭐 백신 가뭄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지금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고 한 번도 차질이 있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굉장히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금 당장 오늘 전해온 소식에 보면 이 백신 무적이 뭐냐면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2차 접종을 해야지만이 면역성이 생깁니다. 2번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정부가 이 백신 양을 수입할 때도 2차 접종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차 접종한 분이 때가 되면 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부 내에서 뭐냐면 이걸 좀 늘리기 위해서 아예 2차 접종만 땡겨서 다 하고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2차 접종분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2차 접종할 분들이 지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백신이 없는 거예요. 1차 접종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분들을 이 신청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금 부산이나 등등에서 이 새로운 분들 다 신청 지금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화이자 백신이 기본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이 워낙 전 세계가 다 화이자 백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지금 백신 자체가 수급이 문제다.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들어와야 이게 지금 맞는 거고 더군다나 이 백신은요 1차, 2차분이 함께 있어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1차 맞았는데 2차 못 맞으면 이 면역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급하게 지금 예약 중단을 한 거예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 한번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놓고 지금 벌써 며칠 지난 다음에 지금 벌써 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게 발목 잡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제발 정직하게 좀 국민들 앞에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 많으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이거는 뭐 정부를 갖다가 의미하려는 것이다. 가짜뉴스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가짜뉴스입니까? 알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일시적인 수급 문제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도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차 접종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 단위로는 접종센터들의 역량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1차 접종과 5월 중 신규 개소되는 예방접종센터의 1차 접종을 제외한 신규 1차 접종 예약은 당분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질병청의 추가 설명은 2차 접종을 위해서 일단 1차 접종 예약 자제를 요청한다. 이게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될 물량들이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 단위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공급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지금 반출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약된 물량들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1차 맞고 2차 맞아야 돼 완벽한 이제 그게 감염 예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차 맞으신 분의 숫자가 있고 2차를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급이 원래 계획대로 안 들어오게 되면 일단 2차 맞을 분들은 보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1차 접종을 계속 맞아버리면 2차 접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됐는데 못 맞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들어오는 순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약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2차 접종 물량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1차 맞으신 분들이 완벽하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청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접종 목표, 접종률을 무리하게 높이기 위해서 2차분을 땡겨서 썼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요.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대상자 가운데 3분의 2가 아직 백신을 못 맞은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5세 이상 접종 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 화이자 백신은 93.2%로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어르신과 종사자 예방접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고령층들 도대체 언제 접종하나?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약 349만 명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08만 명은 접종을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고 아직 240만 명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화이자 백신이 약 29만 명분 턱없이 부족한데 물론 뭐 5월, 6월에 입안 맺면 들어온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은식 교수님 좀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이 표를 다시 보면 지금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신 수급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전에 이제 수출 목표액 달성 이게 박정희 정부 시대 때 많이 듣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그 정부가 설정해 놓은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밀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밀어내기. 그 다음에 1월 달에 주문받은 물량이나 팔아야 될 물량을 땡겨가지고 12월 연말까지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년 안에 수출 목표액 달성이 카운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볼 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우리 야당이나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과연 12월까지 정말 이 70%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이나 안전한 백신이 제대로 수급이 돼서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하니까 아까 홍남기 권한대행 나왔습니다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4월 달에 예정대로 매일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접종을 하고 4월 달 한 달 동안 400만 명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쓸 걸 물량들을 5월 달까지 땡겨서 쓰는 게 밀어내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땡겨서 쓴다는 것은 5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신규 75세 이상의 이 고령자들에 대한 이 신규 접종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를 하기 위해서 4월 달에 너무 지나치게 땡겨서 밀어내기를 했던 흔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밀어내기가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때 제때 화이자하고 계약이 확보된 것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스스로 인정하듯이 주 단위로 들어오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 2차 접종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 신규 1차 접종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얼마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정대로 일정표대로 스케줄대로 언제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야 3, 4분기, 2, 4분기, 4, 4분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납득하게 일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백성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요. 백성까지 나오셨는데 일단 뭐 기다리는 사람은 백성인 것 같습니다. 국민도 시민들 물론 뭐 백신 수급에 대해서 꽤 답답한 마음, 불안감 뭐 많으신 걸로도 짐작이 되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지금 3분의 2 75세 이상의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아직 못 맞은 상태인데 일단 정부 당국은 접종센터를 전국 257개소까지 늘렸는데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접종센터 늘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백신 가뭄 아니냐. 라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화이자 백신 260만 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요. 이제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게 그 EU 수장이 화이자 CEO하고 해서 18억 회분을 화이자를 확보했다. 이런 게 막 뉴스에 나더라고요. 18억 회분을요. 근데 그러면 화이자가 충분한 생산 물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정부가 이게 비밀 계약이 있어서 제대로
절대로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한테 공개는 못해도요. 이후에 18억 회분 줄 게 있으면 우리한테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돼요. 계약서가 있고 확보했으니까. 너 왜 안 주냐 우리한테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화이자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뭐 화이자에 어떻게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몇 월 며칠 언제 들어오는 정도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수급 나오면 문제가 생기면 왜 제때 안 들어오냐. 화이자 측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이후에 18억 회분을 주는데 우리 260만 명 이런 분을 이렇게 분도 안 되잖아요. 몇십만 명분, 몇백만 명분인데 이걸 왜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몇몇 나라는 지금 계약서를 공개했어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왜 우리는 계약서를 공개 안 하는지 공개를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뭐 이게 영어로 된 계약서 복잡한 거 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다 책임을 묻고 빨리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확실한 날짜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안심, 신뢰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화이자에다가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게 화이자 책임이거나 다른 나라 이 제약회사의 책임이면 계약서대로 책임을 묻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물론 뭐 반론하자면 전세적으로 지금 백신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또 제약회사와 국가 간에 또 너무 불필요한 논란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뭐 반대쪽의 지적도 있으니까요. 18억 회분이나 약속을 해대는데 왜 없겠어요? 있겠죠. 물량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아직 백신 접종 못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40만여 명이고 근데 남은 화이자 백신은 단 29만 명분뿐. 정부가 화이자 백신에 260만 명분이 추가로 이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된 백신과 그리고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접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청장님이 계속 그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우리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백신 수급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고 뭐 모자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예약을 했는데 맞지 않은 백신 제가 맞을게요 이런 문의들이 좀 쇄도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백신이 한번 개봉을 하면 6시간 이내에 이제 접종을 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당 보통 뭐 6명에 7명 지금 우리가 이제 최소 잔여량 그 주사기로 맞을 경우는 뭐 한 2-3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백신 자체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원래 예약을 그날 마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또 뭐 이런 그 혈전 이런 문제를 우려를 해서 노쇼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노쇼라는 게 이제 예약을 하고 안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 지금 그 당국에서는 이걸 그냥 안 맞추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이게 이제 남으면 그 어르신 모시고 온 이제 뭐 자녀들한 이런 사람한테 바로 현장에서 그냥 놔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각 이제 병원별로 접종소별로 해서 이게 전화로 신청을 한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이 리스트를 쫙 해서 만약 4시나 4시 반쯤에 이제 안 오면 그분들 와서 이제 바로 맞으게끔 하는데 이게 지금 노쇼율이 한 0.68%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접종소에 보니까 이걸 신청하면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1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건데. 0.68%라고 네, 그렇죠. 하면. 그러면 이제 가서 1명 정도 막으면 끝인데 문제는 이게 명단이 다음 날 되면 다 새로 없어집니다. 다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백신 양 자체를 최대한 어떤 줄이려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빨리 맞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접종소마다 이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그리고 이 미묘한 시기에 다음 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엽니다. 첫 대면 정상회담이겠죠. 백신 문제가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는 의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대중국 견제, 북미 대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제로도 만나봤던 것처럼 백신 문제가 국민들한테는 꽤 관심일 텐데 근데 지난번에 했던 백신 스와프 일종의 거래기가 이번에 주요 의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백신 스와프 협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미국의 반응 떨떠름했고요. 예. 그리고 또 남는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주는 건 바로 지금 인도를 먼저 제일 순위로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해보면 손익계산서를 두드려보면 5월 21일 날 가서 워싱턴에서 백신 이야기를 아젠다로 꺼내 들어도 받을 만한 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백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가 볼 때 좀 불안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구체적인 의제로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백신도 우리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신뢰가 있으면 정말 미국에 남는 백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치적 신뢰라도 받아오면 좋을 텐데 그게 어차피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으면 가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미 정상 간에 한미 양국 간에 그동안 좀 불편했던 이 감정을 신뢰 감정으로 다시 바꿔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큰 포위망 속에서 한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건 어정쩡한 입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 케미를 맞출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심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에 우리의 최소한의 신뢰의 모습 또는 최대한의 관심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처음 가서 만나가지고 잘 풀 수 있을지 기대도 해봅니다만 상당한 우려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이 내용 만나봤습니다.